유료 결제를 했다가 환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챗GPT와 유사한 로고에 메뉴 배열과 대화창 등 공식 사이트와 판박이지만 실제로는 챗GPT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초부터 10월 말까지 이 같은 AI 유사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이 3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등 유명 AI 서비스의 명칭과 로고를 유사하게 모방한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로 오인해 이용료를 결제한 사례 등입니다. 업체별로는 챗GPT 관련이 33건, 제미나이 관련이 3건, 클로드 관련이 1건이었습니다. 대부분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AI 서비스명을 검색한 뒤 상단에 노출된 광고 링크를 클릭했다가 유사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였습니다. 특히 GPT-4 등 공식 모델 명칭까지 그대로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엉뚱한 답변을 하는 등 공식 서비스보다 품질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이트 대부분이 국내 사업자 등록이 없었고 소비자원이 접수된 37건 상담을 분석한 결과 환불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습니다. 이들 사이트의 환불 규정도 7일 이내로 20개 미만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만 환불 가능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명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AI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개발사명을 확인하고 구글 등 포털 사이트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링크가 공식 사이트 링크가 아닐 수 있는 점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해외 고위험 파생 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1시간 이상의 사전 교육과 3시간 이상의 모의 거래 기술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선물, 옵션 등에 적용되던 교육 의무를 해외 레버리지 상장 지수 상품 ETP 등으로 넓히고 처음 거래하는 개인도 1시간 이상의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교육은 금융투자협회 학습 시스템을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최고 책임자 김범석 의장이 국회 청문회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CEO로 공식 비즈니스 일정들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이 오는 17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낸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 근무 중이라며 자신은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라고 했습니다. 이어 공식 비즈니스 일정들로 청문회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쿠팡 지분 100%를 가진 미국 모 회사 쿠팡 INC의 최대 주주입니다. 월급 사장이 아닌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를 상대로 각종 의혹과 대처 방안을 따지겠다는 청문회 취지는 무색해졌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대표님한테?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박대준, 강한승 전 쿠팡 대표도 모두 청문회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대신 지난 10일 선임된 해럴드 로저스 대표가 출석할 예정인데 한국 근무가 처음이고 통역도 필요해 모르쇠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 의장은 과거에도 수차례 국회에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응한 적이 없습니다. 여야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 더 큰 국민적 분노를 부를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김 의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할 때는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하고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국유자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방지책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자산을 처분할 때 그동안은 개별 부처나 기관 이사회 등의 전결만 있으면 얼마든 매각이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허술한 규정이 정부 자산의 졸속 매각을 쉽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의 정부 자산입니다. 자산 가격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국회 상임위 사전 보고를 의무화해 공론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10억 원 이상의 고액 감정평가 시 한국감정평가서협회 심사필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 지분을 민간에 파는 이른바 민영화에 대해서는 국회에 최종 판단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민영화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정부 자산 매각 시 입찰 정보를 즉시 온비드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고 민간에 팔기 전에 지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이번 달 안에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통루시술릴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직후 형사사법공조 조약, 범죄인 인도 조약 등 총 2건의 조약과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양해각서가 갱신돼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양국의 재수교 30년을 기념해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유명 관광지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났습니다. 총격범은 아버지와 아들 2명으로 확인됐는데 1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용의자를 한 남성이 뒤에서 덮치더니 몸싸움 끝에 결국 총을 빼앗습니다. 다른 남성이 총을 빼앗긴 용의자를 잡으려 쫓아가지만 다리 위에 서 있던 또 다른 용의자가 총격을 가합니다. 호주 시드니의 유명 관광지에서 총기 난사를 벌인 2명은 부자 관계로 드러났습니다. The offenders are a 50-year-old and 24-year-old male who are father and son. The 50-year-old is deceased. 24-year-old is currently in hospital at the moment. 현지 시각 14일 오후 6시 40분쯤 호주 시드니의 본다이 해변에서 2 남성이 무차별 총기 난사를 벌여 지금까지 최소 1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본다이 해변에선 1000명 넘는 유대인이 모여 유대교 명절 한우카 축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10살 어린이가 총격에 희생됐고 홀로코스트 생존자 1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사건을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An act of evil anti-Semitism, terrorism that has struck the heart of our nation. 이스라엘 정부는 호주 정부가 반유대주의를 방치하다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9월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했는데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반유대주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미국 동부 명문 대학인 브라운 대학교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2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명문 브라운대에서 30km가량 떨어진 지역의 한 호텔 주차장에 경찰차가 출동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장은 현지 시각 14일 브라운대 공과대학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용의자로 보이는 2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호텔에서 총기 2정을 발견했는데 총기 한 정에는 레이저 조준 장치까지 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investigation continues to progress extremely fast. We're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and